이재명은 감옥에 가든지 감옥에 안 가더라도 뭐 벌금 100만 원 이상 또는 뭐 집행유예를 1심에서 쓴 거, 물론 뭐 감옥에 가는 건 대법원까지 가야 되는 거지만 대법원도 내년 봄이면 다 결정납니다.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정치적으로 실각이 되죠.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에라도 정치적으로 실각이 됩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내년 봄에 나오면은 그때 감옥에 안 가더라도 뭐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정치적으로는 실각이 되죠. 완전히 실각되죠. 다 날아가죠. 대법원 확정 판결 받으면은. 그런데 10월에 1심에서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지 않더라도 이재명 손절론이 확산이 될 여건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도 그랬지만은 지금 김경수가 복권을 받아서 친문 쪽에서 딱 대기를 하고 있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겁니다. 문재인 세력이 이재명이 1심에서라도 실형을 받으면은 퇴출시키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재명도 본인도 아는 겁니다. 본인이 이게 본인도 변호사니까 언젠가는 자기가 실각을 할 거다. 정치에 실각을 할 거라고 아는 것이죠. 알기 때문에 어떤 시도를 하느냐 하면은 오늘 뉴데일리 기사에서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피디님 그 뉴데일리 기사 한번 좀 찾아봐 주시죠. 제목이 민주 대표 대행을 원내대표에서 수석 최고위원으로 변경을 검토한다. 예, 저기 바로 찾았네요. 민주 대표 대행을 원내대표에서 수석 최고위원으로 변경 검토한다. 이재명 거리 때 신명 앞세우려 하나. 신친명이죠. 자, 이 보도가 나오니까 민주당은 그런 거 검토한 바 없다 이렇게 공지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청기가 누설된 거고 취재가 된 겁니다. 저희들 기자들이 이 기사의 정확도나 이것을 판단을 할 때 코멘트가 들어갔느냐 문제입니다. 코멘트. 그러니까는 실명 코멘트가 들어가면 가장 그 신빙성이 높은데 실명을 밝히지 말라고 하고 이야기하는 정치인들이 있죠. 그러면 익명 코멘트만 들어가도 좀 구체적인 코멘트가 들어가면은 그 기사의 무게가 실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 요건을 갖췄습니다. 이 기사가. 기사의 골자는 이겁니다. 제가 그 설명을 드리면서 기사 내용을 소개를 드리죠. 민주당이 당대표 거리 시 직무대행이 되는 1번 선계자를 원내대표에서 수석 최고위원으로 변경하는 당헌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당원권 강화, 기조에 맞춘 변화라는 입장이지만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직을 내려놓을 경우를 대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은 민주당 당헌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표가 거리가 되면은 그러니까 이재명이 구속이 되거나 아니면은 피선거권이 박탈돼서 대표직에 내놓거나 할 경우에는 지금 현재 민주당 당헌은 다음 대표가 선출될 때까지 1순위는 원내대표, 2순위는 선출직 최고위원 중 득표율 순으로 대표의 직무를 대행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 규정에 의해서 이재명이 연임을 하려고 잠깐 사퇴를 했을 때 박찬대 원내대표가 대표 권한 대행을 했죠. 이 규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을 원내대표의 선계 순위를 뒤로 빼고 선출직 최고위원 중 득표율 순을 앞에 넣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최고위원회에서 1등을 한 사람이 대표 권한 대행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규정을 바꿔버리면은 박찬대가 아니고 김민석이 대표 권한 대행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이유를 명분은 뭐라고 하냐면은 당원권 강화됐지 않느냐. 그러니까 당원 중심 정당이다. 그 말은 이 원내대표는 국회의원들이 뽑죠. 그런데 당원들이 뽑는 게 아니다. 최고위원은 당원들이 많이 참여해서 뽑았다. 그러니 당대표도 당원들이 뽑았고 명분은 이제 그걸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고위원 중에서 1등한 사람이 이 당대표 권한대행이 되는 거야. 이렇게 하는데 이걸 뜯어보면은 이게 일종의 이재명의 플랜 B입니다. 플랜 B. 이 민주당 핵심 관계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핵심 관계자. 보통 이렇게 하면은 주요 당직자죠. 당직자. 당직을 맡고 있는 사람이 뉴델리와의 통화에서 제가 코멘트를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 대표가 사퇴하면 당원들이 선출해서 대표성이 더 강한 수석 최고위원이 권한 대행을 맡게 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당원 주권 시대에 맞춰서 국회의원들이 뽑는 원내대표보다 수석 최고위원이 직무를 대신하는 것이 맞다는 취지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래서 민주당 검토대로 대표 승계 순서를 이렇게 바꿔보려면은 친명 중에 친명, 신 이재명계로 불리는 사선 수석 최고위원 김민석이 직무대행을 맡게 된다. 이 대표가 계속 이재명이 계속 힘을 실어줬죠. 그래서 처음에 이 하위권에 처져 있었는데 정봉주가 1위를 하고 하위권에 처져 있었는데 이재명이 막 힘을 실어주면서 이 김민석도 충성맹세를 하고 하면서 1등을 차지했죠. 그러니까 김민석을 처음부터 염두에 두고 한 겁니다. 이 당헌 개정을 염두에 두고 왜냐하면은 정봉주가 1등을 계속했는데 정봉주가 수석 최고위원 되면은 당헌 개정을 해봤자 더 엉망이 됩니다. 정봉주는 호락호락한 인물이 아니죠. 만약에 이 수석 최고위원이 돼서 이재명이 6호시에 당대표 권한 대행을 맡기면은 아마 정봉주가 앞장서서 이재명을 손절을 할 겁니다. 그러면 안 되죠. 이재명 입장에서는. 그래서 김민석을 띄우기 시작하고 정봉주를 끌어내리죠. 끌어내리고 물론 정봉주가 그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 되면 안 돼. 이런 말을 한 것이 들통이 나는 바람에 개딸들이 일제히 들고 일었었는데 그래서 1등에서 끌어내렸을 뿐 아니라 6등으로 밀어내가지고 이 최고위원회도 못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봉주를 끌어낼 때 그리고 김민석을 올릴 때 이미 그런 구도가 염두에 두고 움직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돌출 행동을 하는 정봉주를 1위에서 6위로 끌어내버리고 말 잘 듣고 충성맹세를 계속하는 맹목적인 충성파 김민석을 앉혔다. 그래서 이 작업이 결국은 이재명 6호시에 플랜 B, 일종의 플랜 B를 나름대로 마련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여기서 유추해서 이재명의 속셈을 내다볼 수가 있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은 자기가 일단 이 정치적으로 실각을 하면은 돌아올 때까지 돌아온다는 거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이재명이 이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형을 받으면은 다 날아가는데 돌아오는 길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5년 후, 5년 동안 박탈이 됩니다. 그러면은 5년 후, 다음 대선이나, 그때 이제 돌아올 때까지 뭔가 당을 누가 막 관리를 하고 있어야 되죠. 누가 가져가 버리면 안 되죠. 근데 이재명은 5년 후까지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 이 판을 완전히 뒤집어서, 다시 사면 복권을 받아서 조기에 돌아오는 그 상황도 다 염두에 두고 있을 겁니다.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생각을 하고 있겠죠. 그래서 일단 수렴 청정을 하기 위해서 최고위원들 5명을 억지로 8명 중에서도 정말 자기와 운명 공동체가 될 사람, 자기를 배신하지 않을, 이재명을 배신하지 않을 사람 5명을 쭉 포진시키는데 성공을 한 거죠. 충성맹세한 순으로 5명. 김민석을 비롯해서 뭐 한준호, 이현주, 김병주 이런 사람들을 집단 지도체제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기가 대표인 자기가
밖으로 사라졌을 경우에 집단 지도 체제로 자기가 밖에서 수렴 청정을 하는 감옥에 살지도 모르겠죠. 자, 그런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최고위원들 5명을 그렇게도 순위까지 다 매겨가면서 본인이 띄워서 앉혔다. 사실상 낙점을 했다. 개딸들을 총동원해서. 그런 의문들이 지금 풀리는 거죠. 왜 저렇게까지 이 최고위원을 찐명으로 만들려고 할까? 그 의혹이 오늘 뉴데일리 단독 기사를 보고 상당히 이제 풀리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런 일도 있었죠. 김민석을 띄우면서 이재명 집권 플랜 본부장이다.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이재명 집권 플랜 본부장. 그런 것을 기점으로 해서 개딸들이 일제히 움직였죠. 이재명도 전당대회 기간 동안 그 김민석을 지지하는 시그널을 수차례 보내서 초반 경쟁에서 4위였던 김민석이 순식간에 일이 정봉주를 제치고 선두자리에 올랐습니다. 자, 이 코멘트가 하나 더 나옵니다. 뉴델리에 민주당의 한 재선 국회의원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봉주 전 의원이 초반에 최고위원 선두로 치고 올라왔을 때 많은 당내 움직임이 있었다. 끌어내리기 위해서 당내 움직임이 있었다. 이재명 대표 지지층이 결집하면서 김민석 의원을 밀고 결국 수석 최고위원을 만들었다. 이미 당헌 개정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싶다. 이 당헌 개정이죠. 그리고 또 원내대표는 임기가 1년입니다. 임기가 1년이니까 박찬대도 임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박찬대는 너무 약해서 이재명도 알죠. 박찬대는 그냥 대리인 정도로 그냥 잠깐 있는 거지. 그 이재명을 대신해서 당을 이끌어가고 그 정도 역량이 안 되죠. 그런데 김민석은 좀 다릅니다. 과거에 정치적으로도 많이 단련이 돼 있는 사람이죠. 자, 그런데 이 최고위원의 임기가 2년이니까 넉넉하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새로 뽑혀서 2년 동안 합니다. 근데 박찬대는 몇 개월 안 남았죠. 그래서 또 원내대표는 1년마다 바뀌니까 원내대표가 아니고 최고위원을 내세워서 수렴 청정을 하겠다. 그런 구상이 익혀지는 내용입니다.